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양당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간 출당, 제명, 또 자진 탈당 이런 이야기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같이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언론의 관측은 출당, 제명, 탈당, 출당, 탈당 권유, 이렇게 징계 수위 차원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자진 탈당이라는 큰 흐름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설득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지향형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계속 말려드는 과거 해고형으로 가는 단초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요. 대선의 성격을 바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전당대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 당의 봉합이랄까 단합이랄까 통합이 잘 안 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분열을 막고 범보수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어쨌든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당에서도 있었고 범보수 전체에도 있었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본 건데요. 네. 주말은 넘기지 않을 걸로 저도 그렇게 관측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관측대로 결단을 내리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과 관련해서 탈당을 포함해서 뭐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본인이 탈당을 결정을 했는데 어떤 또 이야기가 좀 있었을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정 역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어떤 입장,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이슈가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사과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과란 표현만 나온 사과가 있은 후에 또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매우 불쾌하고 있다는 전언이 또 보도되기도 했고요. 계속 이 논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던 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탈당 문제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선거 중반까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강고하게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도 실제 그러니까 밀려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칠 사이에 설득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일종의 본인의 어떤 결단, 희생의 모양을 만들어서 탈당 선언을 하는 것으로 좀 연출된 것 같은데요. 이 상 자체가 워낙 여러 논란들 그리고 이 탈당 선언에 담겨 있는 메시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책임 내지 사과 이런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국면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한 결과가 오늘의 탈당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한 결정이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자,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결과적으로 당의 징계 조치를 모면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그 뜻을 존중한다며 당이 더 단합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기극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모두 한 몸이고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그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뜻이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또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양측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좀 탈당 선언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선거용 가짜 탈당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또 없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다라는 프레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탈당 선언의 탈당의 의미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이죠.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인정의 모습이 현 정치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자숙하고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실제 화제의 이슈의 중심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그럼으로써 책임지는 모습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선언문의 내용은 보십시오. 자유민주 체제의 붕괴냐 수호냐. 그리고 백의 종군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당정만 정지했지, 당정만 정리한 것이지 실제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아무 변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탈당 선언이 그나마 의미를 갖고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이슈는 일단락되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 비상계엄의 내란에 대한 사과, 국민적 사과, 책임, 정치적으로 이후에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재판에 충실하겠다. 그런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 여기까지면 됐는데요. 메시지 보면 아무 입장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탈당 선언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며칠 동안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와의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벤트에 불과한 거지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니까 탈당 선언을 해서 국민의힘은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이로써 정리됐다라고 하면서 당내 통합에 나서고 비상계엄 책임론이 이제 끝난 것처럼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목소리도 듣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존중을 한다. 그리고 또 당내 단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좀 적시에 절연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선 좀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 후보가 뽑히고 난 뒤에도 단일화 논란 때문에 열흘 정도 시간을 허비했고 또 계속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의 빌미를 계속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정리가 조금 더 빨라졌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매몰차게 나가라 아니면 징계하겠다. 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통합을 하는 정치도 아니고 포용 정치도 아니고 선이 굵은 정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지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간 게 맞고요. 그래서 뭐 시점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래 끊지 않고 주말 전에 했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내란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뭐 가짜다, 가짜 탈당에 무슨 위장 탈당이고 가짜 탈당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선거 국면에서 탈당하신 분 혹은 바로 그 직전에서 탈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부담이 되는 걸 꺼려해서 간 경우인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 차원에서는 또 혹은 김문수 후보 차원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지 못했던 그 상황을 사정에 조정하지 못했던 데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도 있었고 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속 사과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야지. 민생을 향해서 가고 경제를 향해서 가고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잡혀서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과거와의 절연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완료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 차원의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젠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을 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과 문제도 그렇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그렇고요. 실제 이 내용,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 그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 결과에 대한 사과였지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 그 자체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과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탈당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만들었지만 석동현 변호사 영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호용 그 상임고문 5.18 특전사령관때 이분 영입하려다가 또 비판에 직면해서 취소했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주변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고 나오는 메시지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당적을 정리하는 탈당을 했다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탈당을 계기로 해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이런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나마의 진정성을 믿겠지만 오늘 탈당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정리된 것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다뤄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이라든지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도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거든요. 지금 각종 언론의 각종 여론조사 발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파동을 겪고 무슨 견제를 당하고 이러면서 당내 정리가 좀 어수선하게 안 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온전히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정당 지지율만큼도 아직 지지층 결집이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인해서 그간의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됐던 당내 혼란 분열 이게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될 거고요. 당내에서도 뭐 개파색이라든가 뭐 입장들이 다양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제가 볼 땐 수면 아래로 들어갈 거고 당장 다음 주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합류하겠다고 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하고 김대식 의원이 지금 하와이를 내일 출국을 해서 홍준표 후보 전 시장을 만난다고 하니 각 경선 후보들 간의 결합도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1차적으로 이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납니다.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부터 결집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 통합 행보를 통해서 뒷받침이 되면 중도 우파, 중도층의 일부가 결합이 되는 네. 그러니까 흡입력이 끌어당김의 원칙이 그 법칙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탈당은 행위 자체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법률권의 결속이라든가 단계를 불러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사실 뭐 후보 교체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관련해서 따로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은 이미 지금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관건은 당내 아니면 기존 보수 지지층 중에
아직 김문수 후보를 후보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그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라든가 기존 보수의 가치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명분으로 해서 한동훈 후보가 실제 김문수 후보의 옆에 서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일부 이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이제 선거가 17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후보 단일화 과정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탈당 선언의 메시지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확장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돼도 정치 보복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세장에서 집권 기간이 5년에 불과한데 남의 뒤를 캘 시간이 어디 있냐.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 부원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시면 좋겠네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잘 바꾸시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도 했고요. 뭐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 바꾸는 게 여반장입니다. 그때 맞게 바꾸시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영남 표도 얻어야 되고 중도표도 얻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개는 민주당 계열이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적폐 수사라 그래가지고 적폐 청산이라 그래가지고 5년 내내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뭐가 정치의 중심인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하고 했던 그 기억을 얼마 전까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말 경제 상황 어렵고 민생 어렵잖아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알맞는 선택을 해서 길을 열어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네. 이게 정적 죽이기, 정적 제거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은 민생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나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은 말한 대로, 지키시면 좋겠네요. 예, 정치 보복이 없길 바라지만 그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정치 보복을 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믿지를 않으시니 이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할 건 확실하고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정치 보복 그러니까 실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주변까지 샅샅이 털어서 뭔가 연결고리만 있으면 사건을 만들고 기소하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수사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요.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말 들었습니까? 그랬으면 조국 장관 수사부터 해서 그 뒤에 이어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 그리고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 가능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검찰이 주도하는 정치 보복은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안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고요. 다만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죠.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마치 그 부분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봐라 정치 보복하지 않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이 수사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이 경쟁자, 상대방, 상대 당을 향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은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네. 것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또 비상계엄 수사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5.18이잖아요. 양당 주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박관영 열사 묘를 찾아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사회적 어머니가 호남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5.18 묘지 참배를 못하고 돌아섰던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1980년대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였고 민주화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탄압도 많이 받았고 감옥도 가셨죠. 이재명 후보는 당시 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대학에 늦게 입학해서 고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태를 그걸 사태로 그가 당시 언론들이 했던 왜곡된 사실관계로 받아들였다가 그 이후에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삶이 다 달라진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 80년대의 이 본인의 어떤 희생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2025년에 김문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고 그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여전히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인권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그 삶이 지금의 김문수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존중을 하겠지만 그 가치와 그 본인의 삶의 역경을 오늘 광주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런 김문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김문수에 대해서 투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2025년, 24년 김문수 후보가 했던 모습, 했던 말, 비상계엄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어떤 모습, 이것이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될 것이고요. 5.18의 정신을 정말 기린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화운동 당시와 지금 입장이 두 후보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겨냥해서 비아냥됐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5.18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5.18 국립묘지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두 번이나 제적당하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하고 뭐 옥고를 치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분이거든요. 박관현 열사 묘비 앞에서 박관현 열사가 단식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그 감방을 물려서서 그 감방 안에서 1년을 또 옥고를 치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그 절절함으로 눈물을 보였는데 이게 그냥 꾸미는 서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평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절절함인데 그걸 뭐 혹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젊은 시절의 민주화 운동을 레벨업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분이고 그런 결심 때문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부천에서 국회의원도 3번 하시고 경기지사 2번 하신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열어가실 걸로 좀 보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다 포용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녹여내야 그게 제가 볼 때 5.18 정신이고 5.18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논리로 얄팍한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